이거는 뭐 시험에 여기는 아닌데 우리말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책에는 안 나오는 건데 하나 상식으로 알려드리면 우리가 그대와 나나 그대 그리고 나잖아. 그대와 나나 그대 그리고 나가 있잖아요. 얼핏 보면 이게 같은 거 같잖아요. 그대와 나나 뭐 그대 그리고 나나 영어로 유엔아이잖아요. 유엔아이 모르는 분 있어요? 유엔아이. 그래서 이걸 뭐 U and I 이러면 안 돼요. 유엔아이인데 그러면 이 와 보세요. 그리고가 영어에서는 and면 접속사 이건 알죠? 접속사. 근데 우리말은 접속사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말에 접속사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말은 우리말의 구품사가 명대, 수동, 형관, 부감조,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이렇게 9가지인데 이 와는 조사예요, 조사. 이건 조사라고 그래요. 그대 와 할 때 와는 우리말에 어렵다니까요. 이 그리고는 뭐냐면 그리고는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어요. 접속 부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에 접속사가 없어요. 우리말에 접속사 있는 점 찾아보세요. 없죠. 영어만 있는 거예요. 접속사. 그래서 접속 부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다 부사라니까.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말과 영어가 좀 다르다. 그래서 영어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다고요. 저는 영어 뭐 다 했어요. 한문 뭐 중국어 하여튼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녀와 야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뷰티 앤 비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그러면 와가 조사로 쓰인 거구나. 미녀 우리말로 쓰면 만약 미녀 그리고 야수 이러면 접속사, 접속 부사로 쓰인 겁니다. 자, 접속 구성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접속 구성 찾으셨죠? 105쪽.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하고. 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지금 105쪽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넘어가면 거의 7분응성 끝난 거예요, 진짜로. 여기 115쪽까지 하면 뒤에는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뒤에 거는 할 게 없어, 할 게. 자, 인간은 여기 자연을에다 밑줄 적어요. 자연을 밑줄 적으라고요. 자연을 지배한다. 이거는 타동사죠. 아까 내가 타동사 이야기했죠. 타동사 뭐라고 했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타동사 이용을 안 해야 한다니까. 내가 나 국문학을 안 해도 이 정도 안 해야 돼. 목적어를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죠. 근데 복종한다는 것은 근데 그러면 자연을에 복종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연결되잖아. 아까 제가 배분법칙 이야기했잖아요. ax 플러스 뭐 이렇게 bx하면 x a 플러스 b처럼 그러면 자연을 복종한다가 맞는 거예요? 자연에 복종한다가 맞는 거예요? 이때는 자연에예요. 이 복종한다는 거는 이 목적어로 쓰지 않아요. 목적어를. 그러니까 여기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다음에 이렇게 갈매기 표시해놓고 자연에라고 써놔. 자연에.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글쓰기는 그냥 여기서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 끝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이거 이렇게만 외우면 정말 그때는 여러분 잘 볼 수 있어. 시험 뭐 A학점 뭐 이렇게 맞을 수 있지만 의미가 없다니까요.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는 제가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1학년들이시니까 물론 이제 2, 3학년도 있으시겠지만 공부는요. 일단 망원경적인 공부가 있고 현미경적 공부가 있는 거예요. 망원경적 공부는 뭐냐? 이거는 뭐였어요? 거시적인 공부, 거시적. 현미경적 공부는 뭐예요? 미시적인 공부. 이거까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공부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어. 자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 그러면 일단 어떨 때는 산이 이게 어떤 산인지를 나무만 잣나무, 소나무, 뭐 밤나무만 따지면 여기 무슨 산의 형태가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잣나무, 뭐 포도나무, 배추나무, 하여튼 이런 나무들이 있다고 쳐요. 나무만 보면 이걸 미시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이 산만 보면 거시적인 방법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115쪽까지 지금 공부하는 거 이거는 미시적으로 봐야 돼. 거시적으로 보면 안 돼. 걔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따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제 뒤쪽으로 여기 이제 115쪽을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거시적으로 봐야 돼.
이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여러분 3년까지 읽어야 돼. 이 책 다 끝까지 읽으려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115쪽까지는 어떻게 미시적으로 보세요. 제 말씀대로. 그리고 뒤에는 거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기 신청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직접 또는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다음에 또는 이상하잖아요. 직접 하거나, 직접 또는이라고 하면, 왜냐면 직접 또는 법무사에게라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직접 하거나, 왜냐면 위임한다는 건 동사잖아요. 잘 따져보세요. 위임하다는 동사죠. 근데 직접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어떤 동사적인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거나. 하다는 건 동사는 알겠죠. 하다에다가 거나를 붙인단 말이에요. 직접 하거나. 그러니까 직접 다음에 뭐 갈매기 표시 해놓고, 갈매기 표시 뭔지 알죠? 하거나를 쓰세요. 직접 하거나. 그 다음에 이 난로는 그름과 요리를 높이기 위해 최근에 새로 개발된 것이다. 자,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난로는 그름, 근데 이것도 봐요. 그름과 열을 높여. 그러면 그름을 높인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연결시킨다면, 이 문장으로 보면 그름을 높이고 열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많이 들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름을 줄이고 이렇게 써야죠. 그름과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잘 따져보세요. 높인다는 것에 그름도 들어가고 열효율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 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름을 줄이고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쓰라 이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름과 열효율을 높이기가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정부는 106쪽입니다.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것도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사고 원인 파악 밑줄 쳐보세요. 사고 원인 파악 밑줄. 106쪽의 그 23카. 사고 원인 파악을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이렇게 고치세요.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 그러니까 사고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맞죠? 트래픽 액시던트. 영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 이제 그래서 교통사고, 교통체증, 이건 트래픽 액시던트인데, 교통체증 있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하세요? 트래픽잼이라고 그래요. 트래픽잼. 딸기잼, 뭐 호박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잼에 달라붙어 있다고 그래요. 교통체증. 트래픽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액시던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통사고를 세 글자로 뭐라고 아세요? 차사고. 어떤 교통사고 세 글자 뭐냐? 차사고. 아, 그럼 제가 문제 안 내줘. 겨울에 여러분 많이 드신 게 뭐죠? 붕 하고 가다가 하다가 좀 썰렁한가요? 썰렁한 거 여러분 딱 그런 세대시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고치고요. 4번을 볼게요. 자, 풍토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물과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이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물에 대한 서술을 복구시켜서, 자, 여기 107쪽을 보세요. 107쪽.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제가 중요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107쪽 찾으셨죠?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세요. 물에 대한 서술을 복구시켜 물은 끓여 먹고 음식은 익혀 먹어야 한다. 나와요? 네. 물은 끓여 먹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물과 음식을 익혀 먹어야 되는데, 물을 익혀 먹을 수, 음식을 익혀 먹을 수는 있는데, 물을 익혀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막 무슨 방고구마도 아닌데 익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은 끓여 먹고 음식은 익혀 먹어야 한다. 이렇게 고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된 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여기에 대한 개념과 논평을 한다는 것은 방대한 양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보셨죠? 지금 개념과 자, 107쪽 보세요. 107쪽 두 번째 절. 아까 이건 제가 과라는 거 이야기했죠. 이게 과가 조사라고 했죠. 제가 그대와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이걸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사는 조사인데 공동격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뭔 말인지 알겠죠? 그대와나 하면 벌써 그대와나 공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나 공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동격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격 조사.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과 논평을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데 한다가 된다.
107쪽 두 번째 달 둘째 줄이에요. 한다가 논평에 대한 서술어는 적절하지만 개념에 대한 서술어는 적절하지 않죠. 논평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념하다 이런 말 없잖아요. 네, 개념하다. 그래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 부정하다 같은 서술을 복구시켜서 자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여기에 대한 지금 찾으셨죠? 107쪽 개념을 규정하고 논평을 한다는 것은 개념을 규정하고 왜냐하면 논평을 한다는 말이 되는데 개념을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생의 자식 거기 24번 보세요. 이거는 자 보세요. 소생의 자식 결혼식 축복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거 결혼식 할 때 되게 많이 써요. 이런 말. 이 혼주가 맞죠?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24 가의 축복과 뒤에 자 이들과 같은 보세요. 자격을 가진 말이 와야 되는데 그러한 짝이 될 수 있는 말이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축복에 대한 서술어는 주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밑줄 써요. 소생의 자식 결혼시에 그러니까 시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축복과 격려하여가 아니라 격려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소생의 자식 결혼시에 애자 동그라미 치라고 써요. 축복과 격려를 목적어 들어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한 시공과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고가차도 공사를 이렇게 완공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얼핏 보면 뭐 비스무리하게 맞는 것 같은데 잘 따져보면 자 이것도 어때요? 정성을 다한 시공과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가 접속되었기 때문에 같은 자격에 성분이 접속된 것이 아니다. 이게 낫죠? 그래서 시공에 대한 서술어가 단축하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공을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고치라는 겁니까? 밑에서 마지막 줄 밑줄 있어요. 시공에 정성을 다하고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 시공가가 아니라 시공에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 이것도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라고 썼잖아요. 단축하여 그 다음에 고가차도 공사를 그렇죠? 이렇게 단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부분에 시공에 정성을 다하고를 먼저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시공에 정성을 다하고를 썼느냐 누가 물어보신다면 자 정성을 다하고라는 동사가 나와요. 정성을 다한다. 동사적인 게 나왔죠. 그러면 뒤에도 어때요?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 동사적인 게 나왔죠. 이런 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호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가 동사면 뒤에도 동사.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 예를 들어서 아까 UNI 이렇게 썼잖아요. UNI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어에서 UN g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UNI는 되는데 UN go라고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가 대명사면 뒤에도 대명사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가 대명사인데 뒤에 동사를 쓸 수 없다는 거죠. 호응관계 안 맞다는 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5번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자 높은 산 있죠. 높은 산을 잘라내 직선으로 뚫리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높은 산을 잘라냈어. 잘라낸 거는 능동적인 거죠. 잘라낸 거니까. 근데 뚫린다는 건 피동이죠. 피동이 뭔지 알죠? 뭐해지는 거. 그러니까 뚫리고 있는이 맞을 것 같아요? 뚫고 있는이 맞을 것 같아요? 뚫고 있는이지. 왜? 앞에가 지금 뭡니까? 잘라내 동그라미. 잘라내 동그라미. 25가에. 그러면 뚫리고가 아니라 뚫고겠죠. 뚫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이해가요? 어렵다고 질문하세요. 앞에 잘라냈다는 것은 능동이잖아. 능동. 내가 능동적으로 잘라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도 뚫린다는 게 아니라 뚫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뚫고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변형 문법이 구조원학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크게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반대도 뭐 컸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기 지금 109쪽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25나는 변형 문법이가 공유되기 때문에 변형 문법이 반대도 컸었다라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접속시킨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밑줄 쳐보세요. 그러나 변형 문법이 구조 언어학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하여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밑줄 치세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변형 문법에 대한 반대도 컸었다. 그러니까 변형 문법이 비판한 것이라 하여 주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변형 문법이 이렇게 공유되니까 여기 보면
구조 언학을 비판한 것이라 하여. 여기 지금 비판한 것이라 하여 이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번역 문법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여기 주목되었을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주목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긍정적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주목을 받은 거니까. 근데 그렇지만 번역 문법에 대한 반대도 컸었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거죠. 이게 이제 그 번역 문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문학을 저도 전공했지만 이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미국의 언어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은 통사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신텍스 그런 걸 공부할 때 배우고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는 분은 이제 언어와 의미라는 과목이 있어요. 4학년 2학기 때 언어와 의미를 보면 야, 이 문장을 하나 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구나. 뭐 그런 걸 배우실 거예요. 하여튼 이 촘스키가 이제 말하는 변형 생성 문법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목되었을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주목받았지만 맞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은 좋은 성적뿐 아니라 우수한 선수들도 많이 발굴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좋은 성적을 발굴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할 수는 있는데 좋은 성적을 발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109쪽을 보면 세 번째 단락이 셋째 줄에 밑줄 치세요. 우수한 선수들도 많이 발굴했다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좋은 성적에 대한 서술을 복구시켜. 그 다음 밑줄 치세요. 그동안 거기 있죠. 국가대표팀 감독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선수들도 많이 발굴했다. 좋은 성적을 발굴한다고 이상하지 않아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고. 자, 내가 목표하는 거기 있죠. 내가 목표하는 과에 가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칫하면 망각하기 쉬운 학생의 직분, 열심히 학문의 진리를 탐구해야겠다. 그렇게 써졌어요. 직분 즉이라고 써가지고. 자, 이것도 자 109쪽을 좀 보세요. 그것을 다시 받는 그와 짝이 될 만한 말이 따로 직이니까 그것이 없이 망가진다. 직분 즉 열심히 학문의 진리를 탐구한 일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했을 것이다. 위해서라기보다 뭐 어쩌고 나와요. 그래서 뒤로 가면 뒤에 뭐뭐를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짝을 맞춰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모르더라도 마지막을 뭐라고 놨어요. 거기 일단 밑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라고 어쩌겠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해야겠다가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겠다. 자, 목표하는 바에 가기 위해서 자칫하면 망각하기 쉬운 학생의 직분 즉 해놓고 열심히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직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분이 뭐냐? 내가 그런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지금도 학문하고 계시잖아요.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배울 학자에다가요 물을 문자예요. 물을 문자.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왜 학문이냐? 배우고 물어야 돼. 배우고. 그러니까 거의 근데 이제 이 공부는 뭐 일반적으로 특히 방송대 같은 경우는 문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학만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질문도 하는 게 되게 좋은 거고요. 학문이야 학문. 그래서 우리가 뭐 학문과 학문의 공통점이 이거 다 아세요? 학문을 넓히고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닦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이날 회의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거나 뭐 이것도 되게 길게 써놨는데 풍기문란 영입 행위에 대해서 뭐 벌칙을 갖고 미성년자 보호법을 어쩌고저쩌고 하기 너무 길죠. 그런데 밑에 걸 하나씩 보죠. 26칸은 찾았어요? 네. 술과 담배를 팔거나 와 풍기문란 영업행위를 접속시켜 놓은 것인데 앞에 것은 자 술과 담배를 판다는 거니까 동사죠. 네. 여러분 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구와 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구는 뭐냐면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걸 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가 뭐라고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거. 그러니까 구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구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시험을 본다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빨간 사과, 빨간 뭐 나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군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나무만 하면 이게 명사잖아요. 빨간이 됐어. 그럼 이런 걸 명사구라고 해요. 좀 감이 와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보이면 명사구. 그럼 빨간 할 때 이거 니은이 붙었네? 아, 관용. 좀 알겠어요, 감이? 네. 이렇게 알면 이해가 쉽다니까, 공부를 할 때.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접속된 성분을 대등하게 만들어야지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쳐서 이게 이제 답이죠. 이날 회의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거나 풍기문란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이렇게 써놨죠. 벌칙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술과 담배를 보세요. 술과 담배를 팔거나 됐죠? 풍기문란 영업 행위한 벌칙을 강화하는 벌칙 강화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화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등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해 가시죠?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거나 풍기문란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 행위에 대한이라고 써놨잖아요. 잘 보세요. 풍기문란 영업 행위에 대한 요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나오죠? 그러니까 풍기문란 행위에 대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술과 담배를 팔았잖아요. 동사잖아. 그러면 문란 영업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영업 행위에 대한 이거는 명사적으로 쓴 거 아닙니까? 앞에가 동사인데 뒤에는 명사를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풍기문란을 일으킨 영업 행위에 뭐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 게 동사적인 걸 썼으면 뒤에 것도 동사적인 걸 써야지. 앞에 게 팔거나 이렇게 동사를 썼는데 풍기문란 영업행위 이런 거는 명사적인 거잖아요.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뭐 상관없습니다. 회의. 그러니까 우리말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회의가 두 가지 뜻이죠. 뭐 이게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회의하면서 막 인생의 회의를 느끼잖아요. 이 회사 다녀야 돼, 때려쳐야 돼. 회의를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그 재밌는 게 사색이 있어. 사색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사색.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동물. 그건 알죠.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막 볼일 보는 사람은 여러분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사색을 하죠. 삶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색이 돼, 사색. 그러니까 안에서 볼일 보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이러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맞죠? 재밌잖아요. 우리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맥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를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기하거나 잘못된 표기로 외국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이것도 잘 보세요. 지금 나번 같은 대상을 어때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기하거나 이렇게 썼죠. 그러면 그 뒤에 잘못된 표기 동그라미 쳐봐요. 잘못된 표기로 이걸 뭐라고 했죠? 표기를 잘못하여. 잘못된 표기로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하여. 왜? 이제 좀 감이 오죠. 같은 대상을 목적어 왔죠. 다르게 하다 동사가 왔죠. 수로가 왔잖아요. 그러면 뒤에도 표기를이라는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잘못하여라는 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이건 좀 나온 김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서울 This office is 서울 express bus terminal. 뭐 이렇게 지하철 타면 나오잖아요. 그 원래 express bus terminal. 이게 상식으로 알려드릴게. 이게 뭐예요? 고속버스죠. 고속버스 터미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판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고속버스 터미널, express 버스 터미널을 어떻게 썼냐? 예전에 뉴스에 나왔어. 9시 뉴스에. 이거 쓰기 귀찮아. 우리 그 일본 같은 데 보면 막 뭐 디지털 카메라도 대직감해. 일본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줄이는 걸 되게 잘하죠. 그러지 않나요? 되게 잘 줄인다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줄이는데 하여튼 이 엑스프레스 버스 터미널 엑스버스 터미널을 써놨어. 진짜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엑스버스 터미널이 어떻게 하냐?
외국 사람들이 이번 정류장 엑스프레스 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줄 알아요? 여기 왔다가 다시 딴 데로 가. 왜 딴 데로 가냐면 X라는 것은 전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녀가 나의 전처야 뭐라고 그래요? 엑스와이프 들어봤어요? 엑스와이프가 전처라는 뜻이에요. 그건 알죠? 몰랐어요? X. 아니 X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잠시만. 그래서 그 엑스버스 터미널이라고 쓰니까 딴 데로 가죠, 딴 데로. 그래갖고 나중에 고친 적이 있고요. 그 표기가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백화점에서 이제 문을 열 때, 백화점 문 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We are open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많아. 우리가 오픈돼 있다는 거 이거는.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We are open.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죠? 주유소 가서 가스스테이션 가서 기름 어떻게 들까요? 뭐라 그래요? 만땅이에요, 만땅. 여러분 왜 만땅이에요? 네? 하늘 땅, 별 땅, 뭐 각기 별 땅, 만땅이에요? 이게 이 가득 찰 만자에 탱크. 이게 영어 한자의 절묘한 만남이에요. 모르셨죠? 진짜로 만탱크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만땅이라고 하자. 그래서 나 지금 멘붕 왔어. 멘붕. 멘붕이 우리말 같죠? 멘탈 붕괴. 영어 한자 절묘한 만남이라니까. 멘붕 왔어 들어봤어요? 근데 멘붕 이런 뜻이 몰랐죠? 제가 이거 이야기를 12시까지 해야 제가 이런 거 전문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천에서 만나자, 외국인을 만나자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촌역에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신천에 있어. 맞죠? 신촌하고 신천이 막 발음이 헷갈리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의 독창성은 거기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화된 가르침을 적용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합법받는 기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좀 볼까요? 지금 4번 밑에 있죠. 거기 110페이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면 오류가 생겼다. 대등한. 그래서 자, 동사구인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명사구인 잘못된 표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잘 봐요. 동사구라는 게 뭔 소리냐? 구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기하거나 4개가 모인 거죠. 모였는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어쨌든 표기하거나라는 게 있으면 동사죠. 이건 알겠어요? 표기한다는 게 동사죠. 근데 여러 개가 모였어. 그럼 무슨 구예요? 이제 그만 감이 좀 오세요? 그런 걸 동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동사구라고 오고 그 다음에 명사구, 잘못된 표기. 이제 명사구가 좀 뭔지 알겠어요? 표기는 명사죠. 표기가 명사 아닙니까? 근데 잘못된이라는 게 뒤에는 걸 꾸며줬죠? 네. 잘못된. 그러니까 관용어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동사구가 왔는데 뒤에는 명사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놨어요? 표기, 그러니까 따라서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기하거나 표기를 잘못하여 외국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그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표기하거나 잘못된 표기로 이런 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몰라도 돼. 그러니까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차피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무슨 말 알겠죠? 객관식의 장점이 이게.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동사로 쓰였으면 뒤에 명사로 쓰였으면 틀린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 시험 문제 유형을 좀 알려드리면 막 여러 개를 섞어찌게 해. 막 이거저거 가지고 와서 다음 중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이를 올바르게 고쳐라. 이렇게 절대로 안 나와요. 이해 가세요? 네. 이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의미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 된다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답을 할 차례죠. 답은 페스티벌에 참가한 등 풍부한 무대 경험과 경력이 화려하다. 이것도 페스티벌이란 건 축제라는 뜻이잖아요. 이 정도 알잖아요. 네. 111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동차 중에 카니발 있죠. 카니발. 네. 이게 축제라는 뜻이 나왔었어요? 카니발이라는 게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카니발이라는 게. 하여튼 이것도 축제인데 하여튼 페스티벌에 111쪽 둘째 줄 보세요.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무대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화려하다. 여기 봐요.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풍부한 무대 경험과 경력이 화려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화려하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풍부한 무대 경험 이렇게 하면 명사를 봐요. 페스티벌에 참가한다는 건 동사잖아요. 맞죠? 동사인데 뒤에 갑자기 풍부한 무대 경험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알려도 된다니까.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이거를 주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알맞게 고쳐라 이거 잘 몰라도 돼. 묻고 자 그렇게 문제를 뭐 나오는 건 거의 A학점, A 플러스나 그런 사람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한 B학점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10개만 틀리면 되잖아요. 10개.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동사구나. 그럼 뒤에도 동사를 쓰라 이거죠. 그 개념만 알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치킨 장학금만 받으면 되죠. 치킨 장학금. 한 2만 원, 3만 원 받는 걸 치킨 장학금이라고 그래요. 치킨 사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됐고요. 라번 볼게요. 작가의 독창성은 거기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화된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화법에 맞는 기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111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 전체 문장의 구조가 작가의 독창성은 이게 주어라는 거예요. 맞죠? 뭐뭐가 아니고 뭐뭐다. 이게 그러면 공통 주어인 작가의 독창성은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의 서술부가 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때문에 두 번째 문장도 뭐뭐 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다. 이해 가요? 이게 헷갈리면 110쪽의 라번에 자 밑줄 쳐봐요. 라번에 둘째 줄 적용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여기다 밑줄. 그러면 뒤에도 그 자기의 합법에 맞는 기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밑줄 쳐보세요. 그럼 앞뒤가 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A 하는 데서가 아니라 B 하는 데서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C절을 줄인 것은 C절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고 로마를 더 사랑해서였다. 이렇게 호응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작가의 독창성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화된 가르침을 적용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합법에 맞는 기법을 만드는 데서 가능한 것이다. 개념 아시겠죠? 우리가 독창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독창성. 크리에이티버티요? 물론 그 크리에이티버티라는 것도 창의성이라는 뜻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독창성이라고 할 때 특히 작가의 독창성은 크리에이티버티보다는 오리지널리티라고 합니다. 오리지널리티 되게 많이 써요. 오리지널리티. 특히 이제 박사 논문 저도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 박사 논문은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그냥 남들이 쓰는 걸 똑같이 써도 되는데 박사 논문은 조금 독특하게 써야 돼요. 저는 박사 논문 쓸 때 제가 원래 영문학 전공인데 셀린저 벨로우와 도연명을 비교했어요. 도연명 중국의 도연명이 있죠. 도연명을 불교와 노장사상으로 비교해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놀래더라고요. 이게 중문과 논문인지 영문과 논문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박사 논문은 좀 남들이 안 쓴 걸 써야 돼. 남들이 똑같이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라는 것보다 독창성이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라번을 이제 보면 라번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111쪽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독창성에 대한 첫 번째 서술어가 세 번째 줄 두 번째 달라 뭐뭐 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라고 써놨죠. 거기 밑줄 쳐보세요.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한 데서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도 당연히 뭐예요? 뭐뭐 하는 데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뭘로 고쳐야 된다까지 알 필요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응 관계를 따졌을 때 요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이거 알면 되고요. 하나 이제 더 있죠. 공격진에서 중앙에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가 뛰어난 이승우와 황희찬 선수가 왼쪽과 오른쪽 날개를 맡을 예정이다. 자, 이것도 잘 봐요. 지금 공격진에서 접수된 문장을 빼면 자, 중앙에 손흥민 선수가 맡을 예정이다가 되는데 이 문장은 매우 어색하다. 서술부가 뒷문장의 구조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앞문장도 일치시켜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붙여주세요. 공격진에서는 자, 그 다음 주어를 쓰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을 뭐뭐가 뭐뭐를 스피드가 뛰어난 이승우와 황희찬 선수가 왼쪽과 오른쪽 날개를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 거죠. 맞나요? 예. 아, 맞잖아요. 주어 얻는 이가 을을 나는 밥을 먹는다. 삼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을을이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렇죠? 근데 영어는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 I love you 이렇게 뜨죠. 근데 우리말은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는 꼬락서니 보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멋진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영어는 앞에 그래서 동시 통역하는 분들이 이게 빨리 말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앞부분에 동사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 다 통역을 못한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걸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말은 목적어가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접속문을 만드는 거에 오류를 살펴봤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드디어 끝났어요. 여기 지금 2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만 좀 이야기하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를 이제 할 텐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심을 둬야 되는 게 지금 어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47쪽부터 어디까지 115쪽인데 15쪽까지는 안 해도 되죠. 거기를 몰라도 되고 여기 지금 했던 111쪽인가요? 네. 111쪽. 거기를 크게 접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반씩 47쪽으로 이렇게 반으로 딱 접었고 111쪽도 반을 접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거의 반 이상 나와요. 많이 나오면 25문제로 하면 13문제. 여기 지금 접어놓은 데서만 13문제. 좀 더 나오면 15문제. 네. 시험 봐보세요. 거짓말이니까. 여기서 반타작 이상 나와요. 반타작 이상. 나오고 나머지는 정말 그냥 극히 상식적인 문제들이에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이렇게 막 반동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머리 복잡하지 않아요. 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했고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 바로 또 들어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 단락의 구성을 하는 거예요.